그래서 작년하고 키워드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은 키워드가 다 바뀐다. 2025년 트렌드는 첫 번째 키워드는 일단 얼죽신에 이어서 레모님, 벌써 2024년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연말 기념으로 2025년을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좋죠. 뭘 준비하면 될까요? 랭구님이 10년 넘게 부동산을 쭉 해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트렌드에 네.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트렌드는 좀 자주 바뀌나요? 뭐 요즘 책방에 가면은 이제 트렌드 책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뭐 부동산 트렌드는 아니긴 하지만 부동산도 트렌드가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뭐 맨날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느낌으로 보면 뭐 한 5년에 한 번? 뭔가 조금 변화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고, 투자자의 느낌으로 보면 그래도 매년 좀 변화가 있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동산 트렌드는 누가 알면 가장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다주택자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자분들이 듣는 게 가장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2025년 트렌드를 하기 전에 2024년도에 어떤 키워드로 부동산이 트렌드가 지나갔는지 2024년도를 요약하자면 어떤 한 해였을까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는 얼죽신 아닐까요? 얼죽신 저도 2024년도에 처음 들었는데 진짜 많이 들었어요. 피디님은 얼죽아잖아요. 맨날 뭐 그 들고 오잖아요. 맞아요. 저는 얼죽아. 재밌는 게 얼어죽어도 신축인데 그러면은 수도권에 신축은 다 올랐냐라고 보면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신축들은 회복을 거의 못한 단지도 많아요. 결국은 입지를 좀 감안한 얼죽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강력했던 키워드인 것 같아요. 올해. 저도 2024년도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키워드가 얼죽신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 키워드가 왜 등장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왜 등장했었어요? 결국은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하나밖에 못 사는구나. 그럼 하나밖에 못 사니까 하나 살 때 좋은 걸 사야 되겠구나.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취득세율도 그렇고, 뭐 나중에 집을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종부세율 자체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신축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똘똘한 한 채가 있죠. 똘똘한 한 채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뭐 강남 3구나 조금 더 가면 마형성, 조금 더 가면 뭐 강동구에 있는 동작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 정도. 네. 거기서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신축이요? 갈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뭐 성북구나 뭐 서대문구나 은평구나 그런 지역들은 진짜 역세권, 뭐 신축, 대장 아파트들. 결국은 정말로 똘똘한 아파트 한 채만 올라갔던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입지에 따라서 가격 회복의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온 키워드가 고금리 아닐까요? 저는 너무 체감을 많이 해서 이게 주택 자체가 가격이 높으니까 조금 올라가도 너무 확 와닿더라고요. 이게 금리가 오른 건 23년도에 올랐는데 24년도는 그냥 최고의 금리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느끼는 압박감은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대출을 해야 되는 부동산, 특히나 주택이 아니라 뭐 수익형 부동산 이런 쪽은 더 큰 타격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좀 내려갑니다, 갑니다. 그 소식 들으면서 주택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죠. 네 번째 키워드도 있을까요? 전국으로 따지면 지금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극화가 올해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양극화. 뭐 또 주식으로 따지면 한국 증시와 또 미국 장, 한국 장은 너무 어렵고 미국 장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돈이 한쪽으로 쏠린 거잖아요. 그 양극화. 그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동안. 그게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생각해보면 서울은 반등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지방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을 팔고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근데 지방 게 안 팔리네? 그러니까 이게 더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키워드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는 공사비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23년도의 이슈는 사실은 PF 대출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올해는 공사비 인상 때문에 재개발 구역이나 뭐 재건축 구역이나 진행이 잘 안 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싸우다가 지금 스탑돼 있는 구역들도 대단히 네. 많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미 지금 공사를 조금 빨리 해가지고 신축이 된 단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신축 단지들이 프리미엄이 좀 더 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5가지 키워드 뽑아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얼죽시 고금리 양극화 똘똘한 제 공사비 인상 네. 약간 부정적인 단어가 많은 한 해였네요. 2024년이. 뭐 그런가요? 네, 저는 좀 네. 슬픈데요. 2025년도는 네. 이제 조금 다르길 바라면서 네. 2025년 부동산 트렌드 좀 알려주세요. 2025년 트렌드는 첫 번째 키워드는 일단 얼죽신에 이어서 네. 애매한 신축. 이게 아마 2025년도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매한 신축 뭐예요? 몇 년 차 된 신축을 애매한 신축이라고 제가 하나요? 물어볼게요. 신축은 몇 년 차까지예요? 저는 부동산 공부할 때 5년 차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애매하잖아요. 그럼 6년 차는 신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한 애매한 신축도 바로 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뭐 3년 차, 5년 차 신축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애매한 신축 한 7년, 8년, 뭐 한 10년까지 가도 신축을 봐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똘똘한 한 채에서 가성비 구축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가성비 구축은 구축인데도 뭔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축이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가격 회복을 아직까지 조금 못한 구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값싼 아파트가 아니라 네. 입지가 좋은데 정말 가성비 있게 신축은 못 사지만 구축 중에서도 좀 괜찮은 걸 사자. 이렇게 아마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얼죽구예요? 얼어 죽어도 구축. 아니 완벽하게 그렇진 않고 그래요? 조금 입지가 좀 완전히 괜찮은 조금은 저렴해 보이는 가성비 구축 이렇게 가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금리 인하예요. 너무 반가운 키워드네요. 그래서 작년하고 키워드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무 올해랑 좋다. 내년은 키워드가 다 바뀐다. 얼죽신에서 애매한 신축으로, 똘똘한 한 채에서 가성비 구축으로, 그 다음에 고금리에서 내년은 금리 인하하는 모습만 계속 보겠죠. 지금도 사실은 오늘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진짜요? 네. 저는 안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왠지 할 것 같았어요. 그게 이제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네. 굉장히 낮거든요. 제가 최근에 본 뉴스인데 골드만삭스가 발표를 했거든요. 2025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한국이 1.8%. 굉장히 낮은 거, 거의 저성장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준금리는 2.25%까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발빠르게 금리를 또 한 번 더 내렸죠. 그리고 아마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 뉴스를 우리가 매달 볼 거예요. 그럼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좋아지겠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올해 2024년도에 정권에서 대출을 가지고 이걸 계속 만지작거렸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집을 너무 거래 안 해. 그러면 특례 대출 해줄게 거래 좀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 거래를 많이 하니까 야 대출 이제 좀 안 돼. 금리 조금 높여. 대출을 하면 안 돼. 지금 대출 쫙 좋았단 말이에요. 대출 규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금리가 높을 때는 혜택을 주면 그게 1, 2%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 갔다가 빠졌다가 이게 가능하죠.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책을 못 써요. 기본 금리가 낮은데 어떻게 특례를 줘요? 높을 때만 특례해가지고 너희들만 이렇게 해줄게 하면 사람들이 우욱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특례 대출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가 점점점 생길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정부가 컨트롤하는 게 원래 지금 대출 가지고 지금 수요를 지금 쥐락펴락했었는데 이건 내년에 이제 안 되겠구나. 컨트롤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2025년도가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시장의 논리에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키워드를 가지고 오면 돈의 분산이라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투자하면 양대 산맥이 뭐예요? 주식 부동산이요.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올해 지금 하나 더 치고 나왔잖아요. 코인. 뭐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인기 있었지만 조금 주춤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지금 날라갔잖아요. 아마도 지금 이제 계속 그 사람이 유지할 테니까 비트코인이 계속 인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돈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5억 10억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 사볼까 하다가 부동산 사면 뭐 세금도 내야 돼. 귀찮아. 그냥 비트코인 묻어놔. 이런 사람들이 생기겠죠.
전체 이 돈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분산이 되니까 야, 이러면 부동산에 들어올 유동성이 좀 줄어들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다음 마지막 키워드 제가 가져온 거는 뭐냐면 양극화가 지속된다는 생각이에요. 2024년에서 뭔가 양극화가 딱 바뀌어가지고 전국으로 이제 보편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2025년도까지는 양극화가 지속되지 않을까. 수도권의 입지종 구축은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면 이제 지방으로 조금 흘러가지 않을까. 근데 그게 한 2026년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램구님이 말씀해 네. 주신 그 5가지 키워드 중에서 네. 뭔가 가장 크게 변해될 것 같은 키워드가 있을까요? 고금리 인하죠. 어. 고금리에서 완전 정반대되는 상황이니까 나머지는 약간의 변화거든요. 얼죽신에서 뭐 애매한 신축이나 이런 것들은 변화에 가깝죠. 돈의 분산도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등장한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등장해 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분산돼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분산되겠다 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기는 않죠. 그래도 2025년 키워드를 들어보니까 2024년도보다는 뭔가 긍정적인 단어가 많아서 그래도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느껴지네요.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신축의 희소성은 계속된다. 그리고 입지 좋은 구축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체감이 되려면 저는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저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돈이 분산되니까 부동산에 들어오는 유동성은 기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겠다. 그리고 양극화는 조금 더 지속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면 여전히 실거주장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램구님의 부동산 트렌드 키워드로 2024년도를 또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